선생님 보면은 이 정치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 질문은 민주노동당 그 이전의 정치 활동인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1987년 대선 아시죠? 1987년도에 대선 김영삼, 김대중 후보 단일화 논쟁이 있었잖아요. 1987년에 백대안도 출마하고 김영삼, 김대중도 출마해가지고 노태우 나왔을 때 1980년 대선 기억나세요? 1980년. 네, 그때 저도 이제 백기환 선거운동했는데 그때 선생님 입장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백기환을 지지했는지 아니면 김영삼, 김대중 후보 단일화를 요청했는지 아니면 또 김영삼, 김대중 중에 뭐 했든지. 그래서 그 1987년 대선 때랑 그 다음에 민중당에 혹시 관이 아닌 1987년, 1992년 민중당 활동 아닌지 대선과 민중당 활동.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억이 희미해져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나는 정치 운동에서 나는 백현 선생이 종로가 있을 때 네. 내가 거기 자주 들렸어요. 네. 자주 들리고 통일문명수. 내 입장은 그 사람이 민중정당, 노동자 민중정당을 추진하는 입장이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지.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고 내가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 노조위원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노무현도 찾아오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막 야당 이인재도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지하철이 세니까. 그렇게 하고 내 자신이 그 거덕에 영상이다 못 만났어요. 집으로 찾아가서 당신이 그 영상 만나서 뭐 하겠어. 당신 민중정당 하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민주화 시키고 통합시켜서 박정희 꺾는 것부터 집중해라. 이 얘기지 뭐. 그러니까 한 입장에 딱 이제 고착해가지고 했다기보다 난 크게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활동한 발전시켜 나갈 뿐이고 그 과정에서 독재도 끊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키고 이러면서 그런 토양을 만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한다. 난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좀 더 선생님 기억을 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면 19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 찍으셨어요? 누구 찍으셨어요? 1987년 대선 때. 누구 나왔어? 김영삼, 김대중 나오고 노태우 나오고 백기환 나왔다가 끝까지 백기환은 완주 안 했잖아. 완주 안 했잖아. 아무도 안 찍었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찍었다. 안 찍었어요? 민중당 활동 안 하셨어요? 민중당 활동? 민중당 그때 활동. 노조에 들어가 바꿨지. 맞아, 그렇겠다. 노조 하느라고. 87년하고 92년이니까 민중당 활동을 안 하셨구나. 노조 하느라고 바꿔갖고 정치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초대 정치위원장인가 아니면은 그 앞에 정치위원장이 있었나? 초대죠. 보면은 일단은 민주노총에서 정치위원장을 그 민주노총 전노협 때나 민주노총 때나 노조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런 논의가 전노협 때나 민주노총 때나 그런 생각들을 왜 노동자들이 갖게 됐는지. 그렇죠. 그거랑 선배님이 왜 민주노총 초대 정치위원장을 맡았는지. 난 처음부터 노조 조직이 자기 현장 투쟁도 하고 정치 투쟁도 해야 된다. 그 정치 투쟁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진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갔죠. 그래서 1대 때도 그런 작용을 했지만 2대 때 이감용 위원장 초대하면서 위원장 직선해가지고 됐잖아. 서울 올라왔잖아. 내가 정치위원장 맡겠다. 정당 결성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민주노총 조기건설론 그 다음에 준비론하고 똑같이 민주노동당도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노동당을 빨리 건설하자. 아니다. 천천히 건설해야 이런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상정이. 그러니까 또 심상정 답변을 또 나오는데. 천천히 자기는 분파활동하고 있으면서 현장하고도 울산에 결합하고 정치 선거 같은 지원도 해주면서 전체 당 건설은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조기건설론이었어요? 민주노동당? 난 조기건설이라보다 실력이 있는 대로 힘있게 건설하자.
약간 이제 3파 연합으로 민주노총을 하면서 기본 기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한 게 하나 정치 세력하고 두 번이 산별로 건설이에요. 그렇죠.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산별은 연맹 체계에서 이제 산별로 넣어져 가는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총연맹이 이제 정치 세력화를 책임져야 되는 건데 걔들은 이제 심하고 노는 입장이 틀려. 그 당시 심상정은 금속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협에서도 전협 민주노총 올 때 핵심이 금속이고 금속의 사무총장을 심상정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나서기에 적합한 아직은 잘 바쁘니까 바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치기상조론을 이제 내건 거고 그러니까 노회찬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노협에 할 때 같이 하고 난 다음에 1차로 나와서 이제 진정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계속 이제 당주의자니까 노조의 기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민주노총 그러니까 독자로 이제 민주노총 제껴놓고서 한 것에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소리 망한 다음에 된 거니까 당을 뭘 만들어야 자기가 끼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합쳐졌지만은 그렇죠. 둘은 정반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위원장은 어떻게 맡으신 거예요? 누가 하라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하겠다고 나도 하신 거예요? 하겠다고 그런 거죠. 아, 선생님이 다른 경쟁자가 없었어요? 나는 다른 경쟁자? 당을 만들려면 네. 민주노총이 네. 중앙 지역다 해서 당 조직화에 네. 중심에 다 참여해야 된다. 조합원들이. 네.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도 당 역할도 해야 된다. 네. 난 그 주장을 해야 돼. 그 유대 집행부 딱 잡으면서 전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네. 그 전에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고. 안 되려 내 정치위원장 나도 하겠다. 네. 당 만드는, 중앙에서 당 만드는 건 나도 하겠는데, 네. 전국의 지구당 다 만들어라. 네. 그때 그런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아, 그때가 이가병 때. 이갑종 그러니까 이가병 집행부를 세우고, 거기 세운 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정치위원장을 자처하셨죠. 민주노총이 이제 3파 연합이니까 원영길 양변 체제로 했는데 양변 선배는 금방 또 제3자로 감옥에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담정호는 이제 심상정 시합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도 감옥에 있어가지고 이제 없을 때 이제 이가병을 이제 뽑아서 이게 된 거지. 이가병 체제 때 되신 거고, 그러니까 초대위원장. 근데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산별노조는 각자 금속대로, 5000대로 뭐 딴 데도 다 자기 사장들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이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에는 나는 그 핵심 포인트를 사실은 무지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었는데 권영길 위원장 역할이 크다고 봐. 실제 조직 해소가 아니라 그 명동에서 농성하면서 우리한테 국회의원 한 명 있었으면 우리가 이 수를 안 당할 텐데 요 말이 엄청나게 그 조합원들을 꽂혔다고. 그래서 이제 만들자고 했을 때 그게 그리고 그때 총파업이 없었으면 할 얘기 안 묻는데 그리고 그때 총파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있으니까 해보자는 게 확 올라왔죠. 권영길이가 진작부터 국민승리 시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런 뭐 총선이나 대선에 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 그러나 이게 당을 만드는 것이 거의 개인 뭐 혹은 그룹이 이렇게 모여서 집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이제 본인은 어쨌든 민주노총 전체 하고 이제 정치를 하고 싶은 거에서 급승을 이제 민주노총 전체 지역 업종의 전체 조직들이 당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 정치위원장하고 민주노총 만들면서 나도 앞장서겠다 해가지고 내가 노원을에 국회의원 출마도 했잖아요. 국회의원 출마도 했잖아요. 네. 혹시 다른 선생님 뭐 없으세요? 없으면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제가 시간적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 그럴까? 쉬었다 할까? 쉬고 뭐 그래. 3시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네. 선생님 일단은 총선에 그 몇 번 출마하셨어요? 한 번인가? 한 번 출마. 한 번?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게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5명이었거든요. 민주노동 5명인데 그 중에 4명이 비례로 가서 당선이 됐어요. 비례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대표단 5명 중에 4명이 비례로 대표였고 못 간 사람이 이제 김혜경인데 김혜경 이분은 사실 선거법 때문에 출마 자격이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뭐냐면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이 지역에 가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선거운동해서 출마해야 되는데 안 하고 중앙에서 그 비례대표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출마를 해서 민주노동당이 이제 득표율이나 이런 데 많이 저거 했는데, 또 선생님이 당대표로 출마한 거 기억나세요? 민주노동당 당대표. 당대표 떨어졌죠. 네. 그때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그분이 출마해가 제가 거기 선거대책위원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선생님, 요 당대표 출마하게 된 계기와, 그 당시에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때, 어느 분이 나왔죠? 김혜경, 그죠? 김혜경, 김용환, 정윤강 3명이 나왔었어요. 김혜경. 김용환이라고 있어. 내가 선대위원장이 그럼 평당원. 평당원, 군산의 평당원인데, 당대표에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내가 그렇게 3사람이 나왔어요, 그때? 네, 선배님이랑 김용환이랑 김혜경. 제가 김용환 쪽 선거대책부 위원장이었고. 내가 민주총에서도 진보정당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주도를 추진한 사람이고, 당연히, 그리고 내가 2000년, 내가 출마한 게 2000년일 거야, 아마. 전국에, 민주총 조직이 있는 전국에 민주당 이름으로, 혹은 민주총 이름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요청을 했어요.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나오겠다. 이렇게 된 거지. 노원을, 그럼 내 지역구에 가서 나오겠다. 그래, 노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후회라기보다도 내가 나오는 건 좋은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당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내 역할이. 그걸 내가 좀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있어요. 당대표. 국회의원 꼭 대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출마는 무슨 말인지 들었고요. 민주노동당 대표로 출마했잖아요, 2004년에. 그때 대표. 왜 당대표로 출마했는지. 대표는 당연히. 그 소외나 이런 거. 아니, 당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나가려면 내가 적합하다고 보니까. 선배님이? 나온 거지. 선배님이 왜 당대표로서 근데. 뭐 하시려고 했는데, 왜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반성을 하는 게 꼭 안 나가도 내가 그 때문에 꼭 안 나가도 꼭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은 없었고 당을 발전시키려면 내가 제도를 잡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판단은 있지만 그래는 누구를 꺾고서 권력을 꺾고서 내가 꼭 해야 된다 담당을 하고 꺾고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 대표 나갔든 안 나갔든 간에 내 당 중앙에 내가 국회의원 후보를 출마했을지라도 당 중앙에서 역할을 좀 계속 했은 게 필요하지 않았냐. 나중에 반성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2004년에 최초로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해서 10명이 됐잖아요. 2명 지역구, 8명 비례. 이렇게 돼서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민주노동당 알다시피 이제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이 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의 대표를, 소위 말하면 이제 자주계열 NL 쪽 대표 주자와 PD 쪽 대표 주자가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봐서 김혜경을 추대를 한 거예요. 김혜경을 그래, 나 이후요. 아니야, 그때 선배님 나왔어요.
그때 2004년 얘기하는 거야. 지금 2004년 선배님 나왔을 때. 선배님 기억 안 나서 제가 설명하는 거야. 제가 거기 선거 대책위원장에 있으면 잘 아니까. 그래. 그래서 NLPD.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뭐 다 한 거야, 근데 NLPD 아닌 소수파들이 있었어. 그 소수파가 이제 우리 선배님이 속한 그 해방연대가 여기 소수파였던 거야. 해방연대 소수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연대 다 함께죠, 그 당시에. 다 함께도 소수파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얘네를 PD들이 하면서 김혜경을 합의로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 추대한 거에 대해서 그때 소수반은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불만을 참여했나요? 가졌죠. 그래서 불만을 가져서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출마한 사람이 2명인데 첫 번째가 선배님이 해방연대 쪽에서 그래? 밀어서 선배님이 출마했고 저는 이제 정파들이 단합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해서 평당원 당대표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당원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김명환? 김용환. 전주에 군산에 있는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이제 우리 그 평당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당대표로 출마를 시켜서 3파전이 붙었던 거죠. 3파전이 붙었는데. 3파전? 그렇죠. 김혜경, 정윤강. 하나를 합치고. 정윤강, 김혜경, 김용환. 이렇게 됐는데, 김혜경 거의 50% 가까이였고, 나머지 이제 20몇 %, 20몇 % 이런 식으로 얻었고,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하도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MBC, KBS, SBS, YTN, 6개 방송국에서 생중계로 당대표 토론회를 다 생중계로 보여줬어요. 그 이전에 제일 잘 나갈 때죠. 국회의원이 좀 있었던가? 그렇죠. 4월 달에 총선이 끝났고, 당대표 선거는 6월에 있었어요. 그럼 그 국회의원 몇 명 됐어요? 그때 10명이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6개 방송국에서 생중계로. 이렇게. 그때 선배님도 6개 방송국 다 나가셨어요. 생방송 토론회. 어쨌든, 그런 거고, 당대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저 이제 궁금한 거, 마지막인 것 같아. 딴 분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자, 민주노동당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제 합법정당의 가능성, 한국 사회에서 이 합법정당의 가능성과 민주노동당의 정파 문제가 있는데, 정파 문제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출마도 해봤잖아요. 사실 민주노동당 출마한 사람의 10% 넘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몇 명 빼고. 선배님 노원구에서 몇 % 나왔어요? 아마 5% 미만으로 나왔을걸? 몇 % 나오셨어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10%는 더 될 거야. 선배님, 14%는 안 되는 아이고, 그 당시에 10% 넘은 사람은 2-3명 밖에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민주노동당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전면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이상을 뭐 계승한 사실상 사회주의를 내걸었죠. 우회적으로. 합법적인 이 민주노동당 활동에서 향후에도 이런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한국 사회에서 가능성,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이 평가, 합법정당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지금도 노동당이 있나? 저요? 아니. 노동당이 있죠, 존재하죠. 노동당이 존재하고 있잖아. 네. 그 정강정책 진보당도 보면은 정강정책이 대단히 급진적일 거야. 나 지금 그 기억도 안 나네, 정확하게. 민주노동당보다는 급진적이에요. 사회주의를 아예 정면에 내세웠어. 그러니까. 그럴 거야. 그래. 노동당도 걸었어. 아니, 그래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그거를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나는 지금 같이. 우리 정도의 정치의식 수준이 대중적인, 민중적인 또 활동, 각 집단의 활동 총화해서 지금 수준이면 사회주의를 전면 내고 정당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안 하고, 후보로 나오는 것은 내가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내가 당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조직적인 생각이 좀 부족했어, 오히려. 있었더라면 후보를 오히려 나왔더라도 계속 했을 때고, 후보를 나왔더라도 민주노동당 권영길하고 노동당 중앙에 있었어야 돼. 내가, 후보를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그게 중요했다. 나중에, 근데 그건 내가 반성을 하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내 행동에 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중앙에 있었던 안 있었던 후보를 나왔든 안 나왔든 아니 중앙에 있었던 안 있었던가 아니라 후보를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중앙에서 계속 활동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어. 그러나 어쨌든 뭐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법정당이 필요하다. 그렇지. 사회주의를 위한 합법정당이 필요하다. 그건 알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 합법정당이 한국 사회를 뭐 혁명이라든 개선이라든 조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진보정당이? 넌 제대로 하면은 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지. 뭐 개선이요? 아니면 혁명?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내 정도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거, 무상급식. 독점 재벌 해체, 고공유화 네.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 합법정당이 그거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합법정당이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게 뭐 우리가 변혁을 내세웠지만은 한국 사회를 개선을 시켰어요. 학교급식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한 것도 우리가 다 한 거고. 그래도 이걸 지금 다 이 보수정당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진보정당이 필요는 해요. 한국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한국 사회를 선배님 그러니까 혁명해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사회주의까지는 안 된다. 근데 왜 만들어야지 어렵다. 합법정당? 어렵다. 그건 이제 그 합법정당에 좀 장기간 시간을 두고 네. 점진적으로 한다는 거,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게 들어있잖아. 그게 네. 급진적일 수 있고 네. 또 더 늘릴 수 있고 네. 이렇지만은 근데 너는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지금 합법정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그 무상교육, 무상의료, 네. 공공주거, 네. 고공유화 네. 이것도 힘든 거지. 사실 힘든 거지만은 그런 목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질문 하나 남았는데 혹시 뭐 선생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 이거 조금 연결돼서 그러면 그 국민 승리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국민 승리 20일 아까 얘기했는데 민주노동당 생기기 전에 뭐 비슷하게 뭐 전노역 같이 전 당연히 이 국민 승리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나 국민승리 20일.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승리 전신 20일. 거기에 대해서. 네. 무슨 중요성이 국민승리 있어요? 20일이 나중에 민주노동당으로 합쳐졌잖아. 글로 바뀌었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합쳐진 그 국민승리 2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예. 어떻게 생각하냐?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내용은 별로 없지. 내용은 별로 없고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하려고 했다. 실제 그런 것이 그전에 본격적으로 한 게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노총 얘기했잖아요.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세력화는 용어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 건설을 하자는 얘기죠. 얘기인데 이제 그분들 총파업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권영길 위원장이 단 한 명의 노동자 국회의원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필을 하면서 이 양반이 위원장 한 다음에 다음 포지션을 갖다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국민 승리 20일이요? 그걸 또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연대체로서 아직 당은 아니고 그래서 그 양반이 국민 승리 20일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 노동당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진보정당들 이름이 진보정 심상정이 관여된 특히 그렇고 나머지도 국민승리 이벤트 정책 강령 보면은 정확하게 진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개량적인 이런 측이네요. 그 좀 보완하면, 그러니까 이제 96년 총파업을 해서 이게,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한국의 국가부 상태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고 또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승리 20일 우리도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해서 민주노총이
민주농당과 다른 점은 이건 그냥 민주노총이 그 정당으로 전환 자기 후보를 낸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원영 동지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더 좋은데 여기에 민주농당보다 더 광범위하게 좌파들까지 한국 사회에 전부 다 결집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거 잘, 그거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결집했는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노총 공식적으로 당건설 병칭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노회찬 진정수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그냥 이미 단체란 말이에요. 네. 정당을 지향하는.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당을 못 만드는데 민주노총이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합류를 한 거고, 당시에 또 이제 좌파들도 대충 이제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위한 정치연대라고 하는 연대체를 만들었어요. 좌파들도 따로따로 하다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좌우가 다 모였는데 사실은 연합 일부 세력도 안 들어왔지. 그렇죠. 그 핵심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계연합, 경기동부는 들어왔고 울산 인천연합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지. 어쨌든 이제 연합하고 좌우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들어오긴 했어도. 네, 사회주의 계열, 피지도 다 들어왔어. 다 같이 와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권영길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한번 모색해보자, 이제, 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참여한, 사실 민족총 빼고는, 실제로 이제 이걸 가동시킬 만한 단위들은 없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정치연대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참여하자 결의한 거지. 이게 또 뭐 제대로 뭐 동원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그쪽들도 다 이제 노동운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중첩되는 구조인 거지. 일어나라 코리아도 얘기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합쳐서 이제 네. 해서 같이 이제 공동선거운동을 하는데 이제 IF 때 이제 핵심 슬로건을 갖다 일어나라 코리아라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제 꾹 잡아버리고. 그래서 좌파들이 많이 나갔지. 나갔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국민승리 21은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광범위한 세력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사회당 계열들도 아마 들어왔었지 않았나? 안 들어왔었어? 민주노동당 만들어지기 전에. 국민승리 21. 그렇게 되면서 그래, 일어나려 코리아. 그래서 이제 국민승리가 민주노동당으로 되는데 아마 노회찬 진정수재들은 국민승리 21에 안 들어왔을걸? 들어왔어. 들어왔어? 방에 들어와있지. 들어왔나? 거기는 뭐 정치 조직인데, 방이니까 무조건 노선에 관계없이 이제 들어가야 됐으니까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그 민주노동당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왜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조직보다 너무나 범위가 커서 민주노동 국민승리가 유지가 못 여기 된다는 이유예요. 이념 노선. 노선이 너무 근데 다르고. 그거는 그냥 좀 해핑 비슷한 건데, 실제로 좀 뒤져보니까 득표율이 후졌어. 1.2%밖에 안 나온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할 때도 사실은 90년대 같은 경우는 이 운동권이 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력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게 되겠냐. 다 이제 그건데 민주도 하기 싫은 거지. 안 되는 것 같은데. 단 조직은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나와가지고 득표를 할 수 있냐. 대선 나와서 권영길이 이제 1.2% 얻으니까 안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하여튼 내부에 분열도 있고 해서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일부 세력들이 밀어붙인 거지. 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거지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당을 만들고 이제 다음에 그때 이제 2002년인가 나왔을 때 3.7%를 얻으니까 이제 되겠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거고 3.7%였을 때는 국민승리 아니면 민주노동당 민노당이 이제 대선에서 3%를 돌파하니까 요거 좀 이제 되겠네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비례에서 국회의원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싹 분위기가 바뀐 거지. 노임은 96년대 어떤 상태로 거기 결합했었어요? 노임?